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차시 우리가 중복 조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조합은 기호로 N, C, NCR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뭡니까 이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어떻게 중복 없이 뽑는 방법의 수죠.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뽑는 방법의 수가 NCR이에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뭐를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를 중복 조합이라고 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겠다면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방법의 수. 그게 바로 중복 조합이 되겠어요.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한다. 중복을 허락한다. 이니셜. 믿거나 말거나 당연히 틀려요. 당연히 뭐 전혀 연관관계는 없지만 중복을 허락하여 에서 H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덜 헷갈리겠죠. 여러분들이 중복을 허락하여.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NHR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NHR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 자, 접근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1이라는 구슬과 2라는 구슬, 자, 두 개의 구슬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구슬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몇 개? 3개 뽑는 조합의 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복을 허락해서. 자, 그러면 뽑는 방법수. 당연히 1번 공만 몇 개 뽑을 수 있고, 3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3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1번 공 2개에 2번 공 하나를 뽑을 수 있고, 그 1번 공 하나에 2번 공 2개를 뽑을 수 있고, 2번 공만 3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몇 개인 게 나왔어요? 4개라는 게 나왔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3개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 계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개를 뽑으라고 하면 즉 EH10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 언제 이렇게 다 하고 있겠어요? 그죠? 언제 이렇게 다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으로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으로 이것을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조합으로 접근하려면 중복 조합과 조합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중복을 허락하느냐, 중복을 허락하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복을 허락할 때 여기는 같은 게 3개나 있잖아요. 여기는 같은 게 2개가 있고 여기도 같은 게 2개가 있고 여기 같은 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중복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한 게 바로 가산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뽑은 것에는 0을 더하고 두 번째 뽑은 것에는 1이라는 숫자를 더하고 세 번째 뽑은 것은 2라는 수를 더해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 중복을 제거해 보겠다. 그럼 실제로 제거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1 구슬에 첫 번째 자리에는 0, 두 번째 자리에는 1, 세 번째 자리에는 2라는 가산점을 넣게 되면 어떻게 바꾸냐면 첫 번째 구슬은 몇 개 돼요? 첫 번째는 숫자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는 0을 더하고 여기는 1을 더하고 여기는 2를 더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1, 1은 뭐로 바뀌겠어요? 1, 2, 3으로 바뀌겠죠. 1, 1, 2는요? 1, 2, 2에다가 2를 더하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 1, 1, 2, 2에는 어때요? 1, 3, 4라는 구슬로 바뀌겠죠. 2, 2, 2라는 구슬은 2, 3, 4라는 구슬로 바뀌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중복이 있습니까? 중복이 있어요? 중복이 다 없어졌네요. 그리고 실제로 구슬은 몇 개인 것처럼 보여요. 자, 1번 구슬이 있고 1번 구슬이 있고 1번 구슬, 2번 구슬, 3번 구슬, 4번 구슬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산점을 부여했더니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이 있어요, 없어요? 중복 없이 몇 개를 3개를 뽑는 방법의 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서서 계산한 것은
앞서서 계산한 건 뭐예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가산점을 각 자리에다가 0, 1, 2를 더해놓고 나니까 서로 다른 몇 개의 구설인 것처럼 보이고 4개의 구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를 뽑는 방법의 수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자, 이 중복 조합이 이 조합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면 결국엔 중복을 허락하든 중복을 허락하지 않든 몇 개를 뽑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 세 개를 뽑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중복을 허락할 때는 구슬이 몇 개였다가 2개이고 중복 2개이면서 구슬은 2개이면서 중복을 허락했던 것이 자 뭘로 바뀌어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과 동시에 4개로 바뀌었죠. 이 4개는 어떤 게 나온 거냐면 처음에 2개라는 구슬에다가 우리가 가산점이 총 몇 점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가산점이 우리가 3개를 뽑을 때 0, 1, 2 이렇게 해서 3개를 뽑을 때 2까지의 가산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를 뽑을 때 3 빼기 얼마만큼? 3 빼기 1만큼의 가산점이 생기죠. 그래서 뽑는 것 빼기 1개만큼의 값이 더 추가된다고 보셔도 되고 이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2H3이라고 하면 구슬의 수와 뽑는 것의 개수를 더해서 그냥 뭐한다? 빼기 1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때의 가상의 구슬의 개수가 확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NH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합을 중복을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조합을 중복 조합을 우리가 중복을 허락하자 뽑는 그냥 조합으로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뭐는 뽑는 개수는 변함이 없다. 뽑는 개수는 변함이 없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복을 중복을 제거하면서 기존에 있던 n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뭐가 추가돼? 우리가 가산점 r-1이 더 추가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가상의 구슬로 가상의 구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실제 구슬이라면 실제 구슬 수라고 하면 얘는 가상 구슬의 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복 조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편하게 중복 조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보죠. 흰색, 주황색, 연두색 세 종류의 골프공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택하는 방법.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7개 뽑는 방법. 중복 조합 3H7이죠. 이것을 뭐로 해결하겠다? 조합으로 해결하다. 7개 뽑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과 7을 더해서 빼기 1 하는 거죠. 3과 7을 더해서 빼기 1 한다. 즉 얼마가 됩니까? 9가 되겠죠. 그럼 9C7은 우리가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7개를 뽑는 방법은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2개를 남기는 방법과 같죠. 9C는 9, 8, 2, 1, 4, 9, 36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을 능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교과서에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각 자리에 가상의 가산점을 넣어서 중복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잘 보세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자, 3H4를 접근해 보는 방법이야. 즉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자 이렇게 AAAA, AAAB, AAAC, AABB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15개의 CCCC까지 15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이 네모박스를 잘 보면 자 AAAA라고 하는 것은 A 구슬만 4개를 택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A 구슬 여기는 2개에 B 구슬 하나, C 구슬 하나 이렇게도 뽑힐 수가 있죠. 그래서 A 구슬이 뽑힐 수도 있고 B 구슬이 뽑힐 수 있고 C 구슬이 뽑힐 수 있는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럼 뽑히는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보면 빨간색 막대기가 보입니까? 이 빨간색 막대기가 막 위치가 변하고 있죠. 위치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빨간색 막대기를 두고 여기에 공간이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A, B, C가 뽑혔다라고 하면 자, A 구슬이 2개가 뽑혔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동그라미 2개를 여기에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즉, 이 공간은 A가 선택됐을 때, A가 선택됐을 때 채우는 공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가 선택됐을 때 채우는 공의 자리. 그럼 여기는요, B가 선택됐을 때 채우는 공의 자리. 여기는요, C가 선택됐을 때 채우는 공의 자리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B는 뭐예요? B는 1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이 몇 개 채워지겠어요? 공이 1개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C도 공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공이 몇 개 채워지겠어요? 1개 채워지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A, C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때요? 공이 여기 2개, 여기는 없겠죠? 여기 2개 이렇게 채워져서 실제로 요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겠죠? 공 땡땡 땡땡 땡땡.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가 결국에는 보면 공 몇 개 하고 공 4개 하고 막대기 몇 개, 직선 막대기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이렇게 계속 종류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언제 공부했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 잘 봐. 이건 뭐예요? 공이 몇 개 있어요? 공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막대기 몇 개 있어요? 빨간색 막대기 2개 있어요. 자, 공 4개와 빨간색 막대기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쓰죠. 같은 것이, 이거 공부했었죠, 우리?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요. 이거잖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저 총 몇 개예요? 6개. 6팩토리얼. 같은 거 동그라미 공 몇 개? 4개. 4팩토리얼. 작대기 몇 개? 2개. 2팩토리얼.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뽑는 방법의 수. 6시 4와 같은 거죠. 즉 결국에는 이게 뭐였던 거예요? 이게 뭐였던 거예요? 이 전체 개수 AAA부터 이렇게 해서 15개, 그게 바로 서로 다른 4개, 서로 다른 몇 개의 공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공 중에서 3개 ABC 3개의 공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방법의 수. 이게 결국에는 자, 여기서부터 어디로 온 거야? 여기까지 온 거죠. 즉 보입니까? 3H4를 어떻게 접근해서 6팩, 4팩, 2팩으로 해서 6C4로 접근해서 이게 이거다라고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만 바뀌어요? 3이 6으로만 바뀌네요. 그 과정에 기존 3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예요? 4 빼기 1 이렇게 해서 6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을 뭐로 해결하겠다? 조합으로 해결하겠다. 사실 조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데 이게 결국엔 조합으로 표현된 것 뿐이야. 좀 더 직관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해서 공을 서로 같은 곳, 서로 중복을 허락하는 것을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생님은 더 추천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복조합일수 대표형 문제 하나만 풀고 좀 쉬도록 하죠. 자, 학생 ABC 3명에게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눠주려고 한다. 이게 좀 처음에 봐도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다른 6장의 카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서로 다른 6장의 카드가 스티커 6장이 학생 A, B, C를 중복 허락하여 선택하는 방법의 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 B, C가 있는데 얘가 2장 받고 얘가 1장 받고 얘가 3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스티커 입장에서는
A 스티커를 몇 번 선택하고 두 번 선택하고 A 스티커를 두 번 선택하고 B 스티커 한 번 선택하고 C 스티커를 세 번 선택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커가 주인공이에요. 얘 스티커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ABC가 스티커를 나눠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티커가 그 ABC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몇 번 스티커가 6장 있으니까 몇 번 선택하는 거예요. 6번 선택하는 방법의 수죠. 스티커 6장이 학생 ABC를 중복으로 허락해서 6번 선택하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접근되니까 1번은 서로 다른 3명의 학생, ABC 학생이 중복을 허락해서 스티커가 6장이니까 6번 선택되는 방법의 수. 이렇게 3H6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공식에서 3 플러스 6 빼기 1 C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8이네요. 그럼 8C6이니까 8C2와 같죠. 8C는 8, 7, 2, 1 하면 4, 7은 28, 28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6장의 스티커 6장을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장씩은 나눠주래요. 적어도 한 장씩은 나눠주라면 결국엔 A, B, C가 있으면 여기에 레이어를 두 개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장씩은 줬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여기에 그럼 몇 장 중에서 세 장의 스티커를 결국에 나눠주는 방법의 수와 같은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세 장의 스티커가 A, B, C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와 같으니까 서로 다른 A, B, C 세 명을 중복을 허락하여서 스티커 세 장이 선택하는 방법의 수 3H3이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계산하면 5C3이 되고 5C2로 바꿀 수 있고 5, 4, 2, 1 해서 2, 5, 2, 10, 10가지가 된다. 자, 중복조합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힙니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공식화되어서 공식이 받아들여져서 관련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좀 길어졌으니까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